자리에 손승미 인구보건복지협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인구보건복지협회 12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에 그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때에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을 맡게 돼서 참 어깨가 무겁고 앞으로 책임이 무겁습니다. 예. 회장으로 취임하신 인구보건복지협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네, 인구보건복지협회 그러면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제가 과거에는 가족계획협회였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적게 낳는 이제 산하 제한을 주로 했었는데요. 1990년도 이후에는 출산율이 많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산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가 또 육아나 출산을 직접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출산 쪽 관련된 일만 하시는 건 아니고 더 다른 분야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출산 분야도 있고요. 일반 예. 주민의 이제 건강 증진에 예. 관여되는 건강 검진 사업이라든가 예. 또 노인 복지 사업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이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시급합니다. 이 저출산 원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출산의 주된 요인을 보면요. 대다수가 교육비와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이유가 상당히 많은 원인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여러 가지 가치관의 변화, 자기 커리어를 중시하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도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일가 가정의 그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모든 요인들이 총체적으로 저출산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좀 필요하고 또 우리 사회가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해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청년 일자리가 참 중요한데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 협회 차원에서는 가임기 여성이나 혹은 또 여대생들의 어떤 인식 개선 작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을 교육을 시키다 보면 의외로 저출산이 오는 그런 국가적인 재앙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출산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고 또 출산을 하고 가족을 가졌을 때 그 가족의 가치라든가 생명 존중 그렇게 해서 낙태를 예방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이제 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출산에 관한 이런 제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출산 휴가도 있고 육아 휴직도 있고 그런데요. 특히 아빠들의 휴가가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빠들의 그 출산 휴가가 3일에서 5일로 돼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3일은 유급이고 또 이틀은 무급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지경인데 이거를 저희 협회에서는 남성들의 경우에 출산 휴가를 파격적으로 한 달로 늘리고 그동안에 있던 그 임금도 현실화시키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권하는 수준뿐 아니라 그 선제적으로 좀 더 앞서 나가는 일가 가정의 그 양립 제도를 도입을 함으로써 저희 협회가 좀 모범이 되고 앞서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엊그제였던가요? 그 올해 이르면 이 올해 10월부터도 남자들이 그 아빠도 이 한 달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겠다. 뭐 정부 차원의 이런 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도가 있어도 예. 서로 눈치를 보면서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웨덴 같은 나라도 살펴보니까 육아휴직이 480일인데 그 중에 아빠 휴가가 60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옛날에는 있어도 아빠들이 거의 쓰지를 못하고 이제 눈치만 보면서 있었는데 그 스웨덴도 60일을 아빠 휴가를 의무화하는 이제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부터서는 활용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 휴가를 쓰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여러 가지 지원을 없앤다거나 하는 건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더불어서 만약에 쓰지 않을 경우 페널티까지 도입을 한다면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계획한 사업이 있으실 텐데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에 부부가 마음 편하게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이 우선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구의 날이라든가 임산부의 날이라든가 이런 날에 어떤 저출산에 관한 인식 제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경기지에는 보니까 이런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패션쇼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미리 좀 살펴봤더니 D라인 패션쇼라고 또. 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임신부들이 자기의 그 배부른 모습을 예. 당당하게 좀 드러내고 예. 패션쇼에도 나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저희가 조성을 하고요. 단순히 이제 임신부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4세대 가족이라든가 또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스토리를 넣어서 예. 다양한 가족들을 패션쇼로 끌어내고 특히나 획기적인 거는 미혼모도 자녀와 함께 패션쇼에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혼모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시각이 조금 이렇게 도덕적으로 안 좋은 시각이 있는데요. 이제는 미혼모들의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혼모들도 떳떳하게 정말 사회에 나와서 아기를 기를 수 있도록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 대해서 저희 협회가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게 건의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맘마맘 카페라고 있는데요. 예. 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어머니라든가 육아를 하는 어머니들에게 출산이나 육아에 관한 많은 좋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아가사랑 사이트는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회원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카페를 통해서 저희 협회에 하는 일을 알리고 또 서로가 회원들 간에도 굉장히 그 네트워크를 조성을 함으로써 본인이 하나 더 낳는 운동 또 주변에도 출산을 권장하는 이런 운동을 카페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 사업 중에 찾아가는 인구 교육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애당초에는 여대생들이나 이런 가임기 여성들 대상으로 이런 그 인구 교육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최근에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해보자. 그래서 여군들을 대상으로 직접 인구 교육 강사들이 찾아가서 예. 정말 그 아기를 낳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또 가족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요. 또 민방위 훈련 장소 이런 데서도 찾아가서 하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가 강사들을 훈련시키고 배출시켜서 이제 그 가임기 여성이나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출산율이 옛날에는 6.0이었어요. 예. 그래서 일생 동안 여성이 6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최근에 2005년도에 1.08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2.1은 돼야 되거든요. 1.08은 정말 낮은 숫자인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국가가 쇼크를 받아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출산 장려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2012년도까지 그래서 1.3까지 올라갔어요. 그동안 많은 정책을 했고 또 흑룡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황금 돼지띠다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또 작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도로 1.1로 돌아갔어요. 예. 그래서 여태까지 하던 사업을 좀 더 재검토해보자. 근데 보니까 인구 구조상 우리가 여러 그 가임기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쟁 다음에 많이 태어난 그 사람들 있잖아요. 베이비 부모. 예, 베이비 부모. 예. 베이비 부모의 자녀들의 가임기가 끝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큰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같은 데는 출산이나 보육에 관계되는 수당이 30개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무상보육에서 갓 걸음마를 시작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복지 예산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거는 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아나 출산에 관해서는 정말 획기적으로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출산율 증가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더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참고로 우리나라가 2012년에 출산율이 1.3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주면 일본이나 미국 뭐 이렇게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12년으로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일본이나 미국도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아주 높지는 않은데요. 예. 그래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아요. 1.5나 6 정도 이렇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저는 2.0 수준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고소득층이 아기를 상당히 많이 낳고요. 또 저소득층이 많이 낳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저소득층은 아기 하나당 이게 지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아서 오히려 지원을 많이 낳는 쪽으로 받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도 많이 낳고 저소득층도 많이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을 하니까 한 2.0에 가깝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 나눌 말씀은 참 많은데 어느덧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새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2014년이 청말띠 해인데요. 청말띠 해를 두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팔자가 사납다. 그렇게 해서 출산을 꺼린다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거는 과거에 여자가 조신해야 된다 하는 그런 편견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드세다고 하는 거는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자기 주관이 강하고 진취적이고 활동적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적인 리더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김연아라든가 혹은 또 메르켈 총리도 다 말띠기 때문에 안심하고 청말띠 해에 꼭 이렇게 리더가 되는 여성들을 많이 낳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승미 인구보건복지협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